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우리 강정구 의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많이 질의를 하셔서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그 세출 결산을 2020년도 거를 보면 2021년도하고는 조금 좀 틀립니다. 그 비율도 그렇고 2020년보다 그 총 결산 예산이 어느 정도나 증액이 됐죠? (2020년보다) 한 29.5%, 한 30% 정도 예산 증액을 좀 편성해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도시 주택국이 그거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예산이 381억 4,300만 원. 이제 지출액이 288억 정도에서 지출액이 한 75.5%를 사용을 했어요. 그죠? 지출액이 사실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명시 2월도 2020년도에 전체 뭐 명시, 사고, 계속비 2월을 보면 한 20.7%로 꽤 많았어요. 2월금이. 따라서 또 집행잔액도 또 많았어요. 한 3.7% 정도로. 그래서 그 결산 총괄표를 보면 별로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다. 예산 집행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돼서 잘 사용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2021년도에는 예산이 그래도 29.5%, 한 30% 정도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많이 올라갔어요. 83.6%. 2월액은 또 줄었고 좋은 현상이죠. 20.7%에서 15.4% 정도로 2월액이 좀 줄었다. 그래도 잘 관리가 됐다.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 뭐 정확히 보면 0.96% 정도로 집행 잔액이 상당히 적었다. 결과적으로 도시주택국은 2020년보다는 예산 집행을 비교적 잘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액면상 성과 보고서를 좀 보면 2021년도에 이제 결산 현황 혹시 성과 보고서 갖고 계신 분 계시면 326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이거를 보면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정책 사업비가 이제 446억 뭐 거의 비슷하죠. 인건비 뭐 행정 운영 경비 해서. 근데 재무 활동비가 1,121억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뭐 특별회계입니까? 알고 계시는 과장님들. 그 증감률이 13,399%예요. 그래서 이건 뭐가 어디서 그 비용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근데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추후에 요거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튀어져 나와가지고 그렇죠? 요거는 뭐 서면이나 저한테 별도로 체크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잠깐 보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사고 이월이 한 1,600만 원 정도 됐고 예상 집행 잔액도 좀 일부 있어요. 이게 그 집행 내역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했는데 이게 원래 당초 예산안에 보면 공모 선적이 4개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근데 왜 선정이 4건이 됐는데 3건밖에 집행을 못 하셨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행 보면요, 네. 송탄시장 아케이드 방패연 조형물 설치하고요, 네. 통복 청년숲 골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하고요. 예. 근데 월드프라자 벽화 작업이 그 용역이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안정리 마을 재생 프로젝트 거리 바꾸기 사업 이게 4건을 발주를 해서 집행이 나갔습니다. 아, 집행은 4건 한 거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 지금 3건으로 돼 있어서 4건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건은 어디 갔어요? 한 건 집행 내역. 그죠?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3건을 했는데 4건 해서 이게 용역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우리 도시주택국뿐만이 아니라 전체 실국소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 심의를 받을 때의 사업 내역하고 결산하고 내역하고는 이 부기명 자체도 틀리고 금액도 엄청나게 틀린 게 많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실국소장님들께서 결제를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지만 최초 심의를 받을 때 의원들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심의를 해준 거지. 그렇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뭐 소위 얘기하는 돌려막기나 돌려치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5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2억이 연구 용역비예요. 그렇죠? 이게 2000년도의 당초 예산입니까? 2021년도에는 그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계속비로 해서 흘러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 2억 세운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2억 쓰였어요? 예, 예. 아닌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그렇게 세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해서 센터 운영 교육비로 해서 2,400이 요구돼 있고 당초에 2억 원의 그 예산이 넘어온 것 같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사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지역 역량 강화 용역비가 계속 비율로 다시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또 안정리 마을 축제 운영비가 이게 당초에 400만 원이었어요. 2020년도에. 근데 이게 2021년도에 1억 7,600만 원이 이제 예산 편성됐는데 이거 다 전액 사용했습니까? 국제교류재단에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예, 전체 사용했고요. 예. 마을 축제 국제교류재단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 예. 미리 줍니다. 네. 그래서 전체 다 집행해서 줬습니다. 이런 결산은 그 도시공사나 국제교류재단 같은데 최종 결산은 어떻게 봐요?
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이거 다 그냥 위탁 사업비 주면 잔액은 제로로 되잖아요. 그렇죠? 최종 네, 최종 결산은 누가 어떻게 봐요? 저희가 그냥 행정사무감사 볼 때 그냥 보고 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진 않죠. 최종 거기서 결산 봐서 요걸 최종 썼는지 안 썼는지 연말에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 집행 잔액은 없어요? 거의 다 썼습니다. 없습니까? 이런 행사성이라요. 행사 비용은 거의 다 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사실은 철저하게 좀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최종 결산을 못 보고서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결산 승인만 하다 보니까 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이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도 적극적으로 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동의합니다. 예. 55페이지 보면 신평 그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도 2021년도에 인건비 예산액이 9천만 원이에요. 원래 예산, 당초 예산이.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가 이제 1억이 넘게 이제 사용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게? 저희들이 거기에 센터장하고요 코디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디가 기존에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또 퇴직하다가 또 다시 또 뽑아서 막 그렇게 변경된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인건비로 9천만 원 그리고 이제 9천만 원 예산이 이 현장 코디들 뭐 총괄 코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명 정도를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예. 계속 비율로 인건비가 넘어간 5,200만 원이 넘어간 거 보면 인건비를 한 명분을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를 당초에는 2명으로 원래는 2명을 있었는데 네. 계속 이제 기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예산 당초에 편성했었던 내역하고 틀린 게 굉장히 많아서 집행 결과 내역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좀 한번 거론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신평 지역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도시공사에 이제 위탁을 했어요. 69억을. 그렇죠? 이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최종 집행 잔액은 제로예요. 69억이 이제 예산 편성돼서 지출을 하고 있는 지금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결산은 아직 안 떨어진 거죠 도시공사에서. 요거는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 돈은 계속 주는데 계속 주는 거죠. 최종 준공 시점에서는 결산을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가지 사업 하시는 거죠? JC공원, 상생협력, 상가조성 다 같이 커뮤니티 센터 예, 사업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예. 그것도 잘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 뭐 용역해서 계속 비율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재생이 뭐 그 과 특성상 업무 특성상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60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신장 지역 그 활성화 사업 이것도 이제 국제교류재단의 이제 위탁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행사죠 위탁 사업. 그래서 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글로벌 어울림 학교 사업, 뭐 수제 의류 사업, 신장 테마가 조성 사업, 주택 개량 사업, 행복 나눔 주거 복지 센터 사업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다 마무리됐습니까? 신청 지구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신장지요. 신장 지구는 지금 진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좀 보겠습니다. 그 68페이지 보면은 마을회관 아까도 좀 일부 거론이 됐었던 것 같은데 마을회관 그 관리가 당초에 이게 그 2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1개밖에 지금 못 하시고 이제 넘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명시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시이월된 예, 거죠? 예. 지금 그럼 2022년도에 시행을 했나요? 네, 3월 달에 다 마무리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어디를 하셨죠? 원정 11리 마을회관입니다. 원정.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 좀 보겠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사무부위 해가지고 740만 원이 다 넘겼어요. 그 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를 이제 1년 동안 전혀 못 하고 그냥 다 넘겼어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는 100% 이해를 하지만 왜 이 주택가 소관 위원회만 다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웬만한데 위원회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5개 광고 심의위원회, 특히 5개 광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통 심의위원회 대상되는 게 이제 광고물 저 대상되는 게 시설이 들어오면은 심의를 거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아마 대체로는 서면 심의로 그냥 서면 대체한 걸로. 심의 하셨어요? 토지정보과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적 제조사 사업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계속 해마다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명시이율은 매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 네. 특성상 이게 전년도에도 한 8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같이 합쳐서 21억이 된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년도에도 그 정도 해서 갖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정 금액이 거의 일정합니까? 그 정도 빠져나가는 게 한 10몇 억씩 빠져나가는 게? 일정하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예. 이제 그 지역에 따라가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하고 이제 농촌 지역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일정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그 이제 토지 이제 불일치되는 부분을 이제 조정하는 사업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으면 이제 주거나 뭐 대금으로 받거나 예. 그죠? 모자르면 뭐 일부 보상을 또 해주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어떤 뭐 지구별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측량을 하거나 어떠한 뭐 매매를 하거나 할 때 측량 시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나 국가에서 책임을 전혀 지금 져주질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평택에 있는 뭐 땅이 뭐 사실은 어마어마하지만 무슨 뭐 임야나 밭이나 논이나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이렇게 지구 설정된 거 말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럼 뭐 그런 움직임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측량 지역이 맞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좌표 변환을 해가지고 측량을 안 하고 좌표 변환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는 2030년 이후에는 다 통일되게 작성이 될 겁니다. 뭐 금액 뭐 토지주들이 금액에 손실 없이 예, 그 전에는 그거는 지금 이제 좌표 변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고 그래서 현장하고 지적구도가 안 맞는데 그런 지역만 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역 같은 데는 이제 거의 수치화 돼가지고 맞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세계 좌표로 측직의 좌표를 해가지고 변환을 해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그
일치를 시킬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측량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이제 불일치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사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도 뭐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도 책임을 갖고 이런 네. 걸 좀 해줘야지. 늘어나는 건 모르지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네.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예산 편성이 일부 좀 잘못된 부분도 좀 뭐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좀 너무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체적으로 2020년보다는 수치적으로라도 잘 집행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2021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면 뭐 저희가 이제 8대 때도 저는 이쪽에 이제 있어서 좀 검토는 해봤지만 주택국 그 예산이 우리 지금 494억 246만 원이잖아요. 이제 보면 이제 지출액도 83.6%면 좀 좋았고 또 집행 잔액이 1%면 굉장히 사업을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만무 국장님. 그리고 그 예산 중에 보면 대부분의 그 주택국의 예산을 보면 도시재생과의 그 예산이 굉장히 많죠. 339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게 지금 도시재생이 주택국의 예산에 진짜 몇 퍼센트를 좀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예, 그렇죠. 예. 많은 사업도 그렇고 또 이제 명시이월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사고이월도 가장 이게 예산이 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재생이 예산도 많지만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또 많이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게 좀 잘 추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도시계획과에 보면 그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7억 5천만 원이 이게 예산액 중에서 지금 그 지출이 24억 8,50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이 12억 6,448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이유가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본 예산에 세우지 않았고요. 추경에 세우고 설계를 하는 바람에 네,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고 10월 말이면 이제 다 집행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그 10, 공모를 해서 본 예산에 섰으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2월도 안 되고 할 텐데 예, 예. 본 예산에 쓴 게 아니라 추경에 이제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2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10월 말까지는 다 예산 집행될 그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그 저희가 보면 그 도시 31페이지에 보면 도시 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에서 이게 지금 밑에 이렇게 보면요, 공공 운영비가 있어요. 공공 운영비가 있는데 844만 원인데 요게 지금 집행 잔액이 55만 4,600만 원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거 남아 있는 그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게 남아 있는 거죠? 31페이지. 공공운영비 예. 그 집행잔에 34만 원 남아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34만 원. 예. 예.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네, 네. 그 집행한 거는 조형물 공공운영비로 203만 원,
그리고 조형물 유지관리 및 보수로 578만 1,000원. 네네. 그리고 그 특허 출연한 게 있습니다. 특허 예. 그 연차 등록비가 34만 9천 원에서 809만 9,980원을 지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예, 집행잔액으로 34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글쎄 뭐 잔액은 별로 남지는 않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 도시 디자인 여러 가지 어제도 뭐 얘기했듯이 그 우리가 평택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요거를 뭐 예산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다 쓰시고 그래도 진짜 디자인다운 디자인을 하셔서 평택시의 위상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도시재생과를 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58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서정도 세틀 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8억 6,974만 원 중에서 지출이 3억 4,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되고 지금 명시 계속비가 지금 5억 2,331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사업비는 어울림센터 예. 그 가지수가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정도 사업입니다. 예, 예. 그 사업비 중에 어울림센터 건립에 한 4,400 정도 들어갔고요. 네, 네.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시설 개용력이 한 9,800만 원. 토학로 안심거리 조성공사가 한 1억 5,600 정도 들어갔고요. 네. 토학로 안심거리 그 폐기물 처리가 1억 4천 정도 들어갔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클린하우스 제작이 있습니다. 네. 거기 한 1,700만 원 들어갔고요. 화재 예방 물품 수화기나 화재 경보기, 설치 공사, 벽화 네. 그리기 이런 순위로 지금 사업비가 지금 그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틀 사업의 그 저기 주거 지역의 그 벽화 그 사업인가요? 여러 가지 벽화 그리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어울림센터 건립공사비도 있고 거기 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벽화 공사는 그 헤비타드 그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예. 저기 협회 했는데 요즘 올해는 어떻게 되셨는지요? 여기 그 저희들이 헤비타트를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헤비타트가 지금 많이 안 한다고 해서요. 그게 뭐 가구 그 재보수하는 게 78가구인가 중에서 30가구 하고 한 40 몇 가구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을 저는 제 생각 막 있거든요. 보수인데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이제 그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예, 예. 그래서 셋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예. 자부담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되는데 네, 네. 셋들 사업은 이제 사업비 특성상 50%가 돼서 국토부에서 헤비타트로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해줘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헤비타트가 선정을 못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계속비 2월로 안전확보 시설 설치비로 이게 남아 있는 거는 지금 계속 연말까지는 사업 진행하실 건가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통학로 안심거리 조성공사는 여기 복창초등학교 그 통학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가 거기가 좀 아이들이 찾기에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거리 조성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552-158번지 철거공사를 했어요. 여기가 철거를 해서 뭐를 설치하시려고 그런 건지요? 거기 그 공원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 쌈지공원 얘기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아, 거기에 건물 철거 건물 철거. 예. 그러면 철거는 되신 거예요? 예, 철거됐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 세틀 사업뿐만 아니라 뭐 두드림 센터라든가 도시재생 이런 사업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 주민들의 원성은 맨 사업만 한다고 그러지 하나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체계적인 어떤 방침을 세워서 단계라도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재생과의 그 62쪽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서정동 두드림센터 조성 국비 중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국비 이게 93억인가가 받아온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맞는가요? 예. 여기에 이렇게 보면 예산액 11억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요 집행 내역에 보면 평택 도시공사 위탁 사업비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죠? 예. 건물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예, 예. 기존의 주차장을 해고 그렇죠. 거기다 지쳐. 그래서 그 건물 짓는 비용을 예. 도시공사에 다 위탁 줬습니다. 왜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거 못해 도시공사에다 이것도 또 위탁 또 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시 도시공사는 유통센터 모든 거를 담당하고 있고 모든 걸 많이 맡고 있어서 유통센터라는 이런 속된 말도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그 도시공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과에서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죠. 근데 저희 인원이 예, 저희들은 계획팀하고 1팀, 2팀, 특화팀 다 합쳐서 네, 저하고 합쳐서 직원이 13명입니다. 그 13명이 행정적인 처리도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근데 공사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버거워서 그 위탁으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차피 도시공사에 위탁 드린 거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그 도시재생과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 일하는데 차질이 있다라고 하는 주민 그 센터에 주민들이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바뀌셨잖아요. 우리 박찬왕 과장님으로. 예,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얼굴 낯이 있다 보면 또 바뀌어가지고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박찬왕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런 일들이 추진이 돼서 결실에 그 보람이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토지 정복과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 좀 봐주세요. 예. 여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명찰 폐용 및 QR코드 부착 사업비가 뭐 많지는 않은데 790만 5천 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또 잔액이 39만 7천 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 등재된 공인중개사가 대략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 1960개 정도 됩니다. 1,900개? 1966개 정도 돼요. 66개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을 갖다 공인중개사 각 공인중개사마다 명찰 폐용을 할 수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명패를 차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를 이제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예. 그 원하는 사람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뭐 원하는 사람만 할 게 아니라 법적 제도화 시켜서 정확하게 친절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어떤 그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제도적으로 꼭 해라 이러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신청하는 사람만 한다면 별로 신청한 건수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면 몇 명 정도나 신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정확히 숫자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연락을 그리고 그 드리겠습니다. 명패당 하나씩 할 때마다 단가가 얼마인지 하고 지금 신청 이게 그 업소 수가 예. 몇 개인지 이것 좀 알아서 좀 예, 자료 좀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정구 의원님, 이윤아 의원님, 우리 김영주 의원님
세 분이 많은 제의를 하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 우리 허만무 국장님과 김진영 과장님, 이윤영 과장님, 박찬원 과장님, 조용주 과장님, 박석순 과장님, 윤종목 과장님 이렇게 7분이 우리 평택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데 뭐 집행 중에 뭐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십니까? 애로사항 도시주택국에서 특별히 뭐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국장님? 만족하세요? 네. 202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뭐 열심히들 하셨고 올해 이제 4분기 3개월 남았는데 예산 세우신 거 좀 최대한 이용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제도 개선을 적극 좀 반영을 하셔서 충실히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7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윤광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송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원정원 기술보호과장입니다.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심인영 유통과장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1,417억 9,400만 원으로서 이 중 85%인 1,206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인 131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0억 7,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중 2월 및 불용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 현액 583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4억 6,600만 원이고 2월액은 31억 2,8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7%인 27억 2,700만 원입니다. 명시 2월은 222쪽 5성 강변 경관 농업 사업 5,1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이고 사고 2월은 224쪽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6억 9,2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270억 600만 원이며 계속비 2월은 227쪽 안중읍 덕우1리 마을단위 자유개발 사업 9,300만 원을 포함한 총 3개 사업 3억 2천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정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계획의 취소 및 변경으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는 예산 현액 46억 6,2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6억 2,500만 원이고 2월액은 2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3%인 7억 5,900만 원입니다. 2월 사업은 명시 2월 한 건으로 259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 사업의 건축 기획 및 설계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를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며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집행 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예산 현액 382억 4,7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289억 5,500만 원이고 2월액은 77억 6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9%인 15억 2,500만 원입니다. 명시 2월은 273쪽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 3,7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 36억 8,700만 원이고 사고 2월은 273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3천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2월은 292쪽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비 29억 9,700만 원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을 올 11월에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8쪽 기술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술보호과는 예산 현액 73억 7,8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68억 6,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인 5억 1,400만 원입니다. 기술보호과 2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계획 취소 또는 변경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는 예산 현액 56억 6,1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43억 6,600만 원이고 2월액은 12억 3,3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1%인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2월은 312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공사를 2021년 6월 7일에 착수하여 2022년 4월 2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올 10월까지 농산물 가공 장비 구입 설치를 완료하고 가공 테스트를 통해 공유주방 운영업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2월은 314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일 사업 포기로 재선정하여 현재 가공 장비 설치 후 가공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출장 자재 등으로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는 예산 현액 275억 2,1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243억 2,800만 원이고 2월액은 7억 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9%인 24억 8,800만 원입니다. 명시 2월은 324쪽 슈퍼닝 브랜드 홍보 CF 제작비와 이해 추경에 반영된 2층 로컬푸드 직매장 설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명시 2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2월 사업으로서 336쪽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급식센터, 집배송장, 실습장, 레스토랑 등 사업 추진이 지연돼 있으나 금년 11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2월입니다. 333쪽 로컬푸드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계획 추진 일정에 따른 2월로서 1억 1,600만 원을 사고 2월하였으나 금년 2월에 직매장 쇼케이스 등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이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화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김영창 소장님,
설명하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의 사고 이월 금액이 217쪽인데요. 총괄 40억 이렇게 집계가 나왔는데 정책과에서 27억, 축산과에서 10억. 여기에서 정책과장님 설명 좀. 사고 2월. 사고 이월은 그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이 6억 9,210만 원 중에서요. 이게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바우처 사업이 저조해가지고 그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그 자금인데요. 전체 2월 사유는 그 바우처 금액이 보조금 미청구에 따라서 2월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황 2일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46,183만 140원 중에서 2월액이 2억 7,313만 9,400원입니다. 그 사업 기간 준공이 미도래에서 저희들이 이제 2월 시켰던 사업이고요. 또 세 번째 단고 1, 2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2억 7,371만 600원에서 2월액이 1억 8,762만 1,590원이 2월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제 계속비 사업들이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준공이 미도래돼서 2월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평택 생명농업센터 운영 관리인데요. 이거는 6,827만 6천 원이 예산액이고요. 2월액은 491만 1천 원이 2월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배관 변경,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 변경으로 해서 공사 계약이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2월 됐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 보조금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전체 예산 중에서 이제 1,195만 2,120원이 이제 그 2월이 됐던 건데요. 이게 이제 전체 금액은 큽니다만 이게 조금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2월 시켰던 거는 지금 누락이 되는 바람에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바람에 그렇게 2월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은 사용 후 남은 농약 처리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 영농철의 농약 사용 후에 남은 것들을 이제 무단 방류해서 이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게 이제 처리 완료 후에 이제 보조금 청구 지원으로 인해서 요게 2월이 됐습니다. 500만 원 중에 500만 원 전체가 2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지 처리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전체 금액이 이제 2,877만 4,760원인데 전체 이제 다 2월이 됐던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품 및 부품 협력사의 공급 상황 약화로 해서 자재 수급이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8억 중에서 9,925만 3,070원이 이제 2월이 됐던 건데요. 이게 사업 기간 준공 미도래로 인해서 저희들이 2월이 됐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 중에서 배수분량 용배수로 정비 구조물을 화를 위해서 이제 세웠던 예산들인데요. 이게 이제 40억 예산 중에서 3억 186만 5,590원이 2월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덕면 황살리 일원의 용수로 정비하는 사업들인데요. 이게 이제 준공이 덜 돼가지고 저희들이 한 7건 정도가 이렇게 2월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용배수로 준설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배수 불량 지역 준설 공사 추진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이제 위한 사업인데 전체 5억 중에서 7,309만 3,020원이 이제 사업 기간 준공 미도래로 해서 2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수진의 미불용지 보상으로 해가지고 저수진의 미불용지 보상 주변 진입로 농로 포장 사업인데요. 이것도 8천만 원이 예산인데 저희들이 5,820만 3,840원이 토지 보상비 2월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인데요. 농촌 지역 내 농로 및 수리시설과 기타 기초 그 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0억 6,900만 원이 이제 예산인데요. 1억 6,400이 1억 6,487만 1,420원이 2월이 됐던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2022년도 4월달에 공사 중기 중이라 아직 미도래가 된 사업입니다. 총보급 3계리 소규량 재설치 공사인데요. 이게 이제 노후 소규량을 재설치로 해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이제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7억이 이제 예산이 수립이 됐던 거고 6억 6,200이 229만 8,460원이 2월이 됐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준공이 미도래돼서 이것도 지금 아직 이제 그 교량 설치 중입니다. 아직 그래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 시설 정비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배수불량 용배수로 정비 및 구주모라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3억 정도가 예산이 수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9,329만 9,150원이 2월이 됐던 거고요. 이것도 이제 사업 기간이 미도래돼서 2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2월 금액이 좀 커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 안으로 뭐 추가로 그 저기 2021년도에 사고 유혈된 금액을 올해 안으로 소비를 다 시켰나요? 지금 아직 이제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 중인 것들은 아직 완전히 지금 집행은 안 됐지만요. 하반기에 이제 공사가 끝나고 그러면 집행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좀 충분히 그 금액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저 평택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좀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대 지도 정책과인가요? 임대 농기계?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임대 농기계 그 부서에서 제가 이렇게 가끔 그 현장을 가보면은 봄철에 고생들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갖고 나갔다가 입고를 할 때 아마 그 세척이 잘 안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 파손 이제 기계를 이제 관리나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이 파손돼서 또 들어오는 것도 이제 많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인원이 충분합니까? 현재 본소 1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 전문 인력 2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공무원 이제 행정하고 기하는 공무원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전문 정비가 가능한 이제 인원이라서 3명이라서 뭐 크게 문제 없이 좀 하고 있고요. 대형 농기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농기계 수리업소에 저희도 이제 맡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 이제 농기 2팀 같은 경우도 1팀과 마찬가지 임기직 공무원 2명이 이제 감당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뭐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현장 출장 가가지고 현장에 수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형 농기계 같이 현장에서 저희가 대응하기 어려운 농기계들은 수리업소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사용하시는 농가에서는 그냥 뭐 갖다 쓰고 그냥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세척을 못했다 뭐 이렇게들 핑계를 대시고 갔다가 그냥 하차해놓고 그냥 가면 그만인데 그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원이 봄철 같은 때가 일이 많으니까 인원이 부족하면은 뭐 우리 저 소장님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시간 기간제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은 좀 보충을 시켜서 직원들이 너무 저기 고되지 않게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듭니다. 현재는 저기 1팀 같은 경우는 기간적으로 2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 팀도 1명 고용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산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평택 축협에서 그 가축 분뇨 그 처리 시설 그거 아시잖아요. 예, 공동자원화 시설. 예. 지금 평택 농협 그 종합 장례식장 옆쪽에 네네. 어저께 업무보고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위치가 그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가 이제 평택 그 진이천 안성천이 이제 평택 강 명칭이 이제 평택 강으로 바뀌었나요? 아직 바뀌기 전인가요? 아직 안 바뀌었죠? 그래서 그 관광 자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택호 개발과 더불어 이제 평택강을 관광 자원을 만들어서 볼 때는 이제 유람선도 띄우고 이런 형태가 나올 텐데 그런 혐오 시설이 그 강 옆에 이렇게 들어서면은 관광 자원의 목적 달성이 좀 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평택 축협에서 그 일대 농지를 다 매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의 평택시를 위해서는 그 위치가 저쪽 그 평성 내리 쪽 밑으로나 그쪽으로 좀 내려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게 공동주택 그 아파트 지금 뭐 영화 아파트라든지 뭐 그쪽에 고덕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파트가 이제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민원 발생 소지도 많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글쎄, 이거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1단계 추진 사항으로서요.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그렇게 냄새나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최신식 시설로 조금 반지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외형도 그 친환경적으로 해서 추진하면은 크게 미관상은 이나 냄새 위험은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산업 쪽에서도 강가보다는 좀 잠깐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무슨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도 저 겉에서는 보이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별 미관상도 좀 덜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네. 보충 설명을 좀 드리시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로 선정한 거는 그 동안에 이제 저희 평택에는 그런 이제 공동 잔화 시설 같은데 들어가기가 아무래도 이제 혐오 시설을 인정받다 보니까 이제 어느 면이든 다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공동 잔화 사업을 이게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그나마 그 당초부터 거기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좁혀져서 이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제 옮기거나 그랬을 때는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축산과장이 이제 답변 드린 것 같이 이제 외부에서 볼 때 크게 이제 미관상이나 그다음에 이제 냄새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아마 이제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 많이 다 가지고 음압 시설이나 이런 걸 다 설치를 해서 아마도 이제 그런 걸 최소화시키는 걸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올해 그 가축 그 AI가 평택에 왔었나요? 올해는 아직 안 왔고요. 올해 작년에는 한 건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저 서탄면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뭐 그 가축 전염 때문에 뭐 평택시에서 크게 고생한 적은 없죠. 지금부터가 사실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그 철새가 이제 AI 특히 이제 뭐 구제역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예방 접종을 하니까 그나마 이제 백신 놓고 그러니까 이제 되는데 AI 같은 거는 지금 새를 이제 그 이동 철새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유럽 쪽이 지금 이제 그 AI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유럽 쪽에 있던 그 철새들이 다시 이제 이쪽으로 날아오거든요. 이제 봄이 되면.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그래서 그 유럽 쪽이 많이 발생하면은 해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 평택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저희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그 AI 관련해 가지고 종합대책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발생하는 것보다는, 발생해서 들어가는 돈보다는 발생 안 해가지고 예방해서 들어가는 돈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뭐 기후가 이제 바뀌면서 그 전염철이 또 이렇게 다가오고 그러니까는 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축산 농가가 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고과장님, 지금 고시가리가 지금 큰 이슈가 돼 있어요. 평택 농협, 뭐 송탄 농협, 안종 농협에서 평택 농협 다 똑같은 4대 농협에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치를 어떤 식으로 지금 농업센터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시가리는 저희 외래종입니다. 임창열 지사님이 2005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 20년 가까이 이제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가 고시가리 10년씩 이제 종자원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승인 신청이 완료되어야 보급종으로서 저희 경기도에 보급이 되어서 보급종으로 공급이 되는데, 올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경기도 기술원에서 올려야 됩니다. 올리는 결과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 1, 2월 달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고시가리 대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고시가리라는 그 품종이 슈퍼오닝의 가장 주류 품종이다 보니 저희들이 그 유통적인 부분에서나 또 농협에서 판매적인 부분에서 그 위험성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소장님과 더불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두 다 저희들 고시가리 연장에 대해서 경기도에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혹시 승인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는 지금 현재 상태이라서 아직 결과적인 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택의 그 4대 농협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을 좀 해서 지금 추청쌀하고 고시가리 대체적으로 작물이 그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고시가리는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생산을 막고 다른 품종을 또 이게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농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뭐 연장할 수 있는데 최대한 경기도나 농림부 쪽으로다가 좀 제고를 하셔가지고 연장을 최대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뭐 농가에서도 또 준비했던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려를 좀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소장님하고도 다음 주에 농림부에 또 저희들 네.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뭐 2021년 뭐 농업센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농민들하고 또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또 이제 마무리 잘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농가에서 올해 뭐 그 태풍 피해나 그 수해 피해가 뭐 여기 서탄면하고 고덕 쪽에 좀 피해가 컸었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보상이나 이런 거는 원만히 다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피해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 이제 농업 쪽에서 하고, 그거는 이제 국가재난정보시스템 NDMS에 입력이 되면은 그 재난기금으로다가 일괄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거는 재난총괄과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에 뭐 크게 억울함이 없게끔 그 보상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물론 전 농업기술센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이 금액들이 너무 많아요. 그 비율을 보니까 전년 이게 2월 사업 중에서 이제 명시이월이 전년 대비 82.08%가 증가했고 사고 이율은 뭐 19.3% 감소, 계속 비율은 9.7% 감소. 근데 이제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거, 이거는 어느 부서든 사업의 예측이라 사업의 진행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한 측면도 있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게 명시이월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많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불용액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잔액이죠. 잔액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인 과에서 모든 과를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74.6%, 약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국토비 보조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국토비 보조금에서 이 국토비 보조금에서 이제 불용액은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토비를 확보하고 나와서 이제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는 어떤 그런 또 증거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토비들은 어떻게 됐든 그 불용액들이 나와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좀 되도록이면 안 된다. 근데 여기 그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국토비 보조 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에서 50% 이상인 경우를 이렇게 봤더니 농업정책과 그 다음에 지도정책과 축산과 기술과 유통과도 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예산 편성한 다음에 50% 이상 미집행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쵸? 그 유독 보니까 그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과들이 많은데 이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기술센터 업무 중에 사실 이제 국토비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국토비 특히 이제 공익지불금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이상이 공익지불금 전액 국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 사업 종류도 많고 또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익지불금 같은 경우는 사업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지불금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돈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50%는 아니지만은 여하튼간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큰 거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국도비 사업이 이제 비율이 있거든요. 국비나 도비, 시비가 같이 이제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비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네네. 예산 편성이 된 상황에서는 뭐 미집행들이 되도록이면 안 나오는 게 좀 낫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축산과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월까지 나와 있어요. 다른 데들은 미집행을 했더라도 2월금이 없는데 지금 축산과는 2월액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결산서 32쪽을 한번 보세요. 그 28번째 보면 축산과가 나와 있죠. 그 결산서를 안 가져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요거 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좀 네네, 주시고요. 하겠습니다. 혹시 그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과에서 이제 국토비를 받다 보면 이제 변경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시만 뭐 내려왔으면 다행인데 변경 내시가 내려오다 보면 기존 금액들이 감해질 수도 있고 예산상 또 증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결산서 평가를 내린 그 문항들을 이렇게 보면 그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증감이 뭐 이제 감이 되든 증이 되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이제 저희 국도비 사업이 이제 일방적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이제 토양계량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이제 물론 그게 그 거의 1년에 한 3번 정도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중간에 다시 줄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증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업은 추경에서 이 승인을 또 다시 예, 받아야 계속 되는 이제 부분이 받아야 있잖아요. 되는데 예. 그 이제 그 국도비 내시되는 시점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에는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우리 시비 예산 편성 해고 하는데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국도비가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은 빼먹는 경우는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도비 다 맞춰서 내시게 된 거에 의해서 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저희 예산 편성 시점이 안 맞아서 그렇게 이제 한 번을 빼먹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뭐 이런 경우는 자정 반영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럼요. 예, 반영을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도 이제 과별로 이렇게 질의하다 보면 농업정책과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전액 반납하는 경우가 좀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액 반납을 하게 되면 사실 나중에 이제 페널티를 먹는 경우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안 그렇습니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여러 건이 제가 있는 거로 좀 본 것 같은데 예. 왜 그 국비를 받아놓고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이게 전액 반납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페널티도 받고 이러다 보면 이건 정책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사업 예측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그 적정성 같은 거를 좀 제대로 안 따진 건지 왜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저희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설계를 20억짜리 사업인데 설계비를 1억을 줘가지고 계속 설계를 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건 20억이었는데 실제로 자부담이 이제 거기에 보조 자부담이 했는데 자부담이 한 뭐 몇 억이면 됐던 건데 이게 이제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연관되고 또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각종 농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막 20억, 30억이 더 추가되는 사례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도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도저히 지금 사업을 연장할 수가 없다. 왜냐면 자부담을 20억, 30억을 해서 했다면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된다 가지고 그렇게 이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서 전액 반납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 페널티는 안 먹습니까? 그거는 이제 도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뭐 다행인데 페널티를 저희들이 먹는다면 사유서를 내가지고 예. 그 사유서를 이거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왜냐면 이제 농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단지 이제 거기도 자부담이 한 1억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 자부담에 대한 거는 국비 들어간 건 반납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페널티는 안 먹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 지금 어떻게 됐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라면 되도록이면 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불가피한데 또 페널티를 먹으면 예. 다음에 또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좀 그 하나만 더 질의하고 이제 과별로 질의를 좀 들어갈게요. 2021년도 부서별 세위 수입 징수 현황을 보니까 미수 납액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과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7억 2,100만 원이 있어요. 징수해야 될 게. 그래서 수납이 4억 1,100만 원. 결손액이 1,800만 원. 그래서 미수금이 2억 9,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에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주로 세액 수입이 그 목적의 사용 수입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국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고서 이제 그 수입을 받는데 그게 이제 1년만 받는 게 아니고 매년 이제 받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좀 못 받는 거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만료가 됐을 때는 그 돈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되면은 좀 그 목적의 사용 승인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못 받는 거 그 세액을 제때 받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만 한정돼서 하면은 그나마 좀 뭐지만 전체과를 또 확보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적게 채권을 확보를 이제 못하게 되면 이제 체납액이 당연히 이제 2월이 될 테고요. 그렇다면 네, 이제 결손금이 또 이제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217쪽을 한번 보죠.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그 집행률을 보니까 85%예요. 전체적인 그 예산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85%고 이게 명시이월이 한 3.86% 정도 약 대략 사고이월이 이제 2.82%, 계속비 이월이 2.55%,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요. 다른 데 비해서 5.69% 정도인데 이 집행잔액이 많다는 건 아까도 제가 좀 언급을 했지만 네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어떻게 됐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좀 줄여야 되고, 물론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월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제 명시이월도 그렇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농업정책과는 전체적인 그 집행률에 비해서는 좀 높아요. 89.95%더라고요. 이게 명시이월도 상당히 좀 적고요. 0.17% 정도. 이제 사고이월이 4.64, 계속비율이 0.5%. 뭐 집행 잔액도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거지만 그래도 아까 농업기술센터 전체 과에 비해서는 좀 적은 4.77% 정도가 좀 나왔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집행률은 좀 되도록이면 높이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뭐 계속비월 같은 경우는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좀 되도록이면 많이 좀 발생하지 않게 좀 정책적으로 좀 신경을 쓰시고요. 집행 잔액도 좀 되도록이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역으로 얘기하면 이 금액들을 다른 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다른 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데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그 돈 가지고도. 네, 맞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네. 지금 거기 페이지 220쪽을 보시면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비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배정이 안 됐던 겁니까? 220쪽 중간 정도에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지원했는데 예산 현액도 없고 지출액도 없고 그래요. 아, 이거는 당초에 예산은 있었는데 500만 원 있었는데요. 예. 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이제 못 가니까 마지막 중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추경에서 그럼 예, 삭감을 시켜서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편성을 해가지고 올해도 전국대 저기 해남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올해 가는 건 제가 봤고요. 예, 예. 그럼 거기 농촌봉사활동 지원도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네, 맞습니다. 추경에서 삭감된 겁니까? 그래 이제 어차피 10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예, 하는 게 예. 맞다 그래가지고 삭감을 예, 예. 시킨 겁니다. 아니 그건 뭐 안 되면 미리 삭감 처리해서 다른데 뭐 추경에 쓸 수 있다면 뭐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집행 잔액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되도록이면 집행 잔액이 좀 안 나오게 했으면 좀 좋겠고요. 그 오성강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22쪽에 보면 오성강변 경관 농업 조성공사 그 비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올해는 내년도에는 안 합니까 이게?
이제 당초에는 이제 5년을 지금 이제 올해도 쌀 때문에 이제 쌀값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농림부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5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5년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제 올해까지만 3년만 운영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거기가 보급종 그 심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보급종 심는 대로 다시 연상 회복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중단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해당 농가하고도 협의를 다 끝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24쪽을 좀 보시면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그 예산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긴 이제 벼랑간에 생긴 사업인데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소규모 한시 지원 바우처 사업이 이제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배정을 그 농림부에서 그 코로나19 대책반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예산을 세워서 내려준 건데, 실제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중복되는 사람은 또 제외하고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아까도 이제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이게 또 이제 2월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당일 연도에 다 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4,800만 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이 한 300만 원 정도. 잔액이 거의 뭐 4천. 요거는 이제 홍보물비만 그렇습니다. 네, 500만 원. 예. 그래도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좀 그 사업의 예측적 면에서도 좀 한번 지적해볼 네, 맞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225쪽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거기 일반지구 국비 비용으로 나와 있는 거 이게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포승 거 말고요. 포승 이거는 저 5성 겁니다. 5성 겁니까? 예. 5성 그 요번에 이제 그 청사 새로 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들어갔던 금액 중에서 이제 잔액이 1억 1,300이 남은 겁니다. 이건 반납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 이거는 비율별로 해서 요즘에 이제 70%는 국비니까 반납하고 30%는 10이니까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공모 사업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사후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천 위에다가 뭐 운동기구를 설치했다든가 뭐 산책로 뭐 하천 위에 있는 데다가 나무를 심었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부서에서 관리를 맡아줘야 되는데 안 맡아줘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걸 짓게 되면 보승도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실내 체육관 짓는 그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수익도 안 생기고 그러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관리비는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현재까지는 어찌 됐든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사업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걸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없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제 그 농림부에서는 이제 지역개발 사업으로 한 마을 단위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의원님께서 항상 이제 그 사후 관리에 대한 거 연속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관련된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뭐 확실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걸 관리하는 부서 그러니까 우리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 다 못하니까 그거를 좀 이제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읍면하고 같이 좀 협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공모를 할 때는 이제 사후 관리 계획까지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포승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가 계속 이제 오니까 그런 걸로 그때 당초에는 이제 사후 관리를 해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지금 와서는 또 이제 그 이장님들이 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은 아마 우리 재정에서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근데 그 좀 근거가 들어서. 있습니까? 그 집행부에서 네. 그거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조례는 지금 이제 작년에 저기 그 재정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지금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위축이 될 소지가 있어요. 예, 그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예, 사업 종목을 자꾸 고르다 보면 진짜 가야 될 사업들이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 건물 지면 건물에 대한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려면 건물을 또 앉아서 무슨 프로그램을 또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좀 살펴봐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31쪽 보면 거기 농업 분야 긴급 인력 파견 국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액 지금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전액 반납을 했습니까? 231쪽 맨 밑에요.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네. 확인해가지고 네, 다시 이런 한번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견근로 지원이라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페널티 먹을 것 같은데요. 자주 않고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를 한번 좀 저 주시고요.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익경 뭐 직불금 보조금도 지금 집행잔액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공익형 직불금제도 지금 이전 뭐 옛날에는 그 300평 경영체 등록하려면 300평 예, 정도만 논을 뭐 저기 쌀소득 보전 직불금이 활동사를 했어야 있었죠. 되는데 지금 이제 합쳐서 고기직불금. 밭이나 해도 상관없는데 네네. 뭐 17년도 이상인가 그 이혼가서부터 한 번이라도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예,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못 탔으면 지금 농사를 져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지금?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제 농림부 쪽에서는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배정해 주는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그런 이제 불합리한 거를 좀 완화를 시켜주고 아니면 그 민원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농림부 쪽에 이제 일부 지금 얘기로는 그 개정안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얘기, 그 발의했다는 얘기는 들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뭐 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2017년부터 19년 안에 그 직불금을 타지 않은 논은 지금 현재도 그 반영 그 직불금을 신청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뭐 이제 농림부에 각종 민원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림부에서는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6쪽을 한번 봐보죠. 여기도 이제 보존지출을 보면서 국고보조금하고 이제 시도비 보조금 반납 금액들이 나왔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좀 반납 금액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사업 예측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정책과는 지금 집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기동적으로는 집행률이 77.8%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낮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월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5.9%고요. 예. 이게 명시월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명시월 내용은 농업인 교육관 건립 사업의 이제 설계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당초 저희가 예산을 계산할 당시에는 이제 작년도에 설계가 이제 착수될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 검토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일정들이 이제 늦어져가지고. 예, 이제 그런 걸로 좀 그래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준비 기간이 좀 길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효를 하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그 공모를 해가지고 4월 달에 선정이 되고 그래서 착수가 현재 5월 달에 착수가 됐습니다. 근데 설계 공기도 좀 이게 부족가 돼가지고 내년 3월까지 이제 설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설계 공모할 때 보상금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성금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일부는 또 이제 이월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 뭐 타당성 검사에서 좀 늦어져서 그렇다는 건 뭐 어쩔 수 네네.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61쪽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보면 중간에 보면 국비 신규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이것도 뭐 잔액 지금 사용을 안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263쪽도 보면 맨 밑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비 국비 이것도 잔액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국토비를 받아놓고 사업을 안 하다 보면 또 페널티를 먹게 되고 또 여기에 지금 이 금액들의 시 보조금이 일부가 들어갑니까 매칭으로? 50%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다 보조가 보면 들어갔습니다. 그 금액들도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밀히 좀 살피고 또 어떤 그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271쪽 그 맨 위에 보면 역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것도 좀 집행잔액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이게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옳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업의 예측이 그걸 좀 이거는 이제 못했다는 절감이라기보다도요. 이제 사업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입찰을 보고 하게 되면 각 용역별로 이제 입찰 잔액이 남아서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축산과는 그 집행률이 얼마인가요? 집행률이? 예, 여기 조금 낮은 75.7%. 편이에요, 그렇죠? 네. 명시율이 좀 상당히 높아요. 네. 9.6%. 네. 집행 잔액도 3.98%. 요거는 좀 개선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면밀히 좀 사업을 좀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75쪽에 보면 축산물 또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275쪽 중간 정도. 이거는 햇사업 지정을 받은 농가에 컨설팅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5개 중에 한 농가만 추진하고 나머지가 사업 대상이 없어갖고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좀 그러면 예측을 잘 못하신 거죠.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사업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는 집행부에서 이제 판단을 좀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불가피한 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좀 되도록이 안 나오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280쪽도 마찬가지인데 축사 악취 저감 시설 여기도 지금 명시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명시월들은 되도록이면 좀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페이지 28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축산 악취 개선 사업 국비인데 이것도 좀 명시월 시켜서 예, 올해 예. 안에 요거는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페이지 289쪽 맨 밑에 좀 한번 보죠. 여기도 좀 집행 잔액들이 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되도록이면 안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290쪽에 보면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나와요. 가축매물지 관리 소멸 사업 국비인데 이게 어떤 게 명시이월이고 어떤 게 사고이월입니까 이게? 이게 명시이월이 어떤 거고 사고이월이 어떤 거예요? 네. 본 예산에 저기 했을 때 명시월 본 예산이 3억 7,500하고 명시월이 1억 7천 해갖고 5억 4,500인데요. 예, 요거 매물지 소멸 처리하는 거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소멸 처리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제 말은 여기 항목에서 예. 내용이 명시이월 한 금액에 대한 내용이 뭐고 사고이월로 남겨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 저희가 판단할 때 네.
뭐가 명시 2월인지 뭐가 사고 2월인지 판단을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요건 구분해서 다시 예, 보고 앞으로는 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구분을 해줘야 의원님들이 왜냐하면 명시 2월하고 사고 2월은 분명히 성격이 틀리거든요. 틀리기 때문에 사고 2월이 왜 됐고 명시 2월이 왜 됐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동시에 놔버리면 이게 뭐가 명시 2월이고 뭐가 사고 2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좀 앞으로는 표기할 때 그렇게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술보고과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93.03%. 잔액이 좀 6.96%로 네, 높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열정인가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 페이지 301쪽에 보면 그 슈퍼우닝 생산단지 집행잔액이 좀 나왔는데 좀 줄여주시고 아까 우리 손하명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두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슈퍼우닝 쌀이 사실은 로얄티를 안 주죠? 예, 저희들이 주류 품종이 추청하고 고시가리 두 품종입니다. 예. 저희들 로얄티는 안 주고 있고요. 안 주는데 왜 이거를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일본 쌀이라 그런 겁니까? 이제 외래종이라는 부분은 이제 저변에 깔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고시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때 도복이 심하고 이제 병충해 혹시 지금 3년치 분석치상으로는 조금 미비하게 지금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 분석치를 가지고 이제 종자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중이고요. 추청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도 서부 지역에서 추청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게 추청이 좀 도태되었다, 생산량이 떨어졌다 해서 대체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추청은 대체 품종이라는 꿀맞이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 손남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시가리에 대해서는 유통적인 부분이 워낙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정책상으로 지금 2025년에 지금 보급종이 안 나올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듣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연장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래품종인 거 빼놓고는 사실 제일 많이 평택에서만 선호도면을 치면 제일 높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뭐 이천쌀 같은 경우는 뭐 로열티도 주고서 지금 하고 그러는데 로열티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는 뭐 정책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일단 그 맛도 그렇고 뭐 선호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좀 되도록이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오송에 그 슈퍼우닝 단지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오성에는 오성농업법인에서 이제 단지를 있고 지금 현재 오성에서 특별히 슈퍼우닝 단지가 몇 헥타 한 100헥타 정도는 지금 오성농업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소 오성에 있는데 거기 말고 지금 저기 어딘가요? 태평아파트에서 평택 쪽으로 좀 오다 보면 고덕 저기 삼성전자 그 배우 단지 그 조성원은 산업단지 세종포 단지를 그 이야기하고 안에 지금 저기가 있잖아요. 그 저장 창고인가요? 그 무슨 예, 종자관리소 내에 네, 저장 창고 따로 창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산업단지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보상을 받을 테고 그게 사실 진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오성에 있는 종자보급소가 그 오래돼서 건물을 좀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저쪽 지금 그 이천이나 뭐 그런 쪽에서들 지금 그 슈퍼우닝 단지들을 안 하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에 대한 좀 주민들의 우려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네, 최종포 단지. 그쵸. 예, 그래서 최종포 그- 단지에 대해서 최종 농가들이 우려하는 네.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시로 예. 동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그 저항성 고초묘 이게 지금 150원씩 지원해 줍니까 한 주당? 예, 지금 현재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지금 300주예요? 예. 근데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좀 이거 더 줄 수는 없나요? 이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하게 저희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게
주가 이제 많이 심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게 편법이 등장 전에는 편법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 심는데 분들한테 신청을 요청을 해서 그분들 거를 같이 사용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종종 주위에서 전에는 봤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뭐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저 의원님 혹시 저기 금방 농촌 할게요. 자원과고 강정구 의원님 저기 두 과가 남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면 잠깐 정해 좀 하고 이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5분이면 끝낼게요. 5분이요? 5분 예, 하고 예, 나서, 알겠습니다. 유통가 집행률이 지금 88.39%죠, 그렇죠? 예, 예. 명시율이 1.03%, 사고율 0.42%, 예. 그다음 계속 비율 1.1%, 뭐 다 괜찮은데 지금 집행잔액이 9.04%예요. 왜 이렇게 많이 높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집행 못한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좀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그 마케팅 팀이나 이쪽에 이제 행사 나가는 박람회라든지 뭐 행사 쪽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뭐 제한 조치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이제 참여가 떨어지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예, 그 324쪽에 그 브랜드 그 슈퍼닝 브랜드 홍보가 있는데 비용들이 있는데 이건 자료로 좀 저한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